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마음 쓰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민 헌신의 숭고한 자욱은 우리나라에서 보소 생산의 공업화가 처음으로 실현된 보송 보솥 공장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주체 100이 2013년 6월 5일 새로 건설된 보송 보솥 공장을 찾으시어 보솥 생산의 공업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공장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사랑의 자욱이 정말 곳곳에 숨배어 있는 공장입니다. 우리 공장을 찾아오신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종균 생산과 기질 생산, 재배 공정의 여러 것을 돌아보시면서 버섯 재배의 공업화 정령에 대해서 요야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액체 종균 설비가 있는 종균 배양실을 돌아보실 때였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일꾼들에게 공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버섯균을 자르고 있는가를 다정히 물어주셨습니다. 그때 일꾼들이 버섯이 강한 번식 특성을 이용해서 원균을 용량 기질에 또 옮겨서 종균을 자르고 있다고 보고를 올리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버섯 생산에서 중요한 것은 종균 생산이라고, 종균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길러내야 생산을 늘릴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에 대해서까지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기질 생산에서 멸균을 잘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종균과 기질만 준비되면 어디서나 보솥을 재배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보솥 생산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도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모셔진 용상사진문호는 밀폐식 재배 허동 앞에서 보솥 생산의 과학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용상사진문호입니다. 여러 보솥 재배 허동들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한 개의 재배 허동에서 보솥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가, 온습도 보장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가 알아보시고 나서 버섯 생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버섯은 품종에 따라 요구하는 온도와 습도가 서로 다르다고, 우리나라의 기후와 특성에 맞으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버섯 품종을 선정하여 사시장철 버섯을 생산해서 우리 인민들에게 계절에 관계없이 공급하여야 한다고 줄줄이 당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날 생산 현장을 돌아보시며 나오시면서 공장 전경을 또다시 보아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정말 멋진 공장이라고, 공업적인 방법으로 버섯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는 이런 공장들을 곳곳에 일도시어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종균을 대량적으로 생산하여 새로 일도소는 버섯 생산 기지들에 보내줄 때 대한 문제, 버섯 재배 기술 지도서를 잘 만들어 여러 단위들에 보급해 줄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오나라의 버섯 생산 열풍을 일으키는 데서 나서는 과학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현지 지도의 그날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서 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새겨하는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11년간 보솥 생산의 공업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새 품종의 보솥 품종들을 육정해서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두타리 버섯과 함께 생산성과 용량가가 높은 기름 비늘갓 버섯, 톨금종 버섯들을 재배하여 평양시 여러 단위 200여 톤의 버섯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최근에는 품종 선택에 중심을 두고 자체의 기술 역량으로 새로운 버섯 품종들을 육정해냈습니다. 지금 보송 보솥 공장을 비롯한 전국 도처의 일도선 보솥 생산 기지들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보솥 재배 공업화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민 헌신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보솥 생산에서 보다 훌륭한 결실을 안아올 더 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 부흥강국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모두 다 떨쳐나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를 안아오자.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행의 자랑찬 실체로 온 나라 방방곡곡에 선경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연일 새집들이 경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홍원군 공동리에 사회주의 농촌의 밝은 전망을 기약해주는 새 풍경 전변의 새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된 수백 세대의 소층, 단층, 다락식 살림집들이 솟아나고 수정이 좋은 나무들로 원림이 조성된 농장마을들은 사회주의 새 문명, 새 생활로 약동하는 우리 농촌의 밝은 전망을 기약해주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정말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희한한 새 살림집에 입사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저렇게 멋있는 새 집이 내 집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함경남도당위원회 비서 최흥조 동지, 홍원군의 일꾼들, 건설자, 근로자들,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용식 동지의 축하 연설에 이어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흥겨운 농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새집들이가 진행됐습니다.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해 주신 경리하는 정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이 높은 알곡증산으로 보답할 1년뿐입니다. 경리하는 정비서 동지께서 마련해 주신 이 훌륭한 살림집에서 제가 산다고 생각하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앞으로 이 훌륭한 살림집을 더 잘 관리하여 당의 사랑과 온정을 대대손손 전해가겠습니다. 새 살림집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를 편 농업근로자들은 국가에서 품들여 지어준 살림집들을 무상으로 받아안는 꿈같은 현실에 격정을 금치 못하며 지방건설혁명, 농촌건설혁명을 농업근로자들의 세계적 숙망을 풀어주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리하는 김종훈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었습니다. 영천군 장산농장에도 선경마을들이 솟아나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벌방지대의 특색을 잘 살리고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이 거뜬히 갖추어진 수백 세대의 문화주택들은 살림집 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인민의 부름없는 행복을 꽃피우기 위함에 모든 것을 다해가는 오모니 당의 크나큰 은덕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박성철 동지, 영천군의 일꾼들, 건설자들, 살림집에 입사할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고향 땅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낙원으로 더욱 아름답게 갖고 갈 결의들을 피력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일꾼들이 새집의 주인들을 찾아 축하해주며 새집들이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천군 장산농장에 펼쳐진 새집들의 풍경은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노동당 시대와 더불어 끝없이 번영할 사회주의 문화농촌의 새 모습으로 영원한 만복의 화폭으로 깊이 새겨졌습니다. 학생들의 필수용품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을 당과 국가의 일관한 정책, 영원한 국책으로 내세운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강원도에서 학생 신발 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웠습니다. 당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보름없이 마음껏 배우며 자라고 있는 우리 학생 선생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 행복의 노랫소리가 온 나라 방방곡곡에 끝없이 울려 퍼지는 속에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에 떠받들려 원산 학생 신발 공장이 새로 건설돼서 준공했습니다. 각 도들이 학생 신발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도록 은정어린 처치를 취해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강원도의 일꾼들과 건설자들, 근로자들은 설계와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공사를 쭉쭉 내밀어서 현대적인 설비들과 공정들을 갖춘 학생 신발 공장을 높은 질적 수준에서 건설했습니다. 원산 구두공장, 원산 신발공장과 함께 우리 강원도에 오늘과 같이 학생 신발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현대적인 또 하나의 신발 생산 기지가 일도서게 된 것은 정말 우리 후대들 위한 시책을 최중대 시책으로 영원한 국책으로 내세우며 나라의 재벌을 통째로 기웃으라도 우리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꽃피워주고 지켜주려는 어머니 위한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원산 학생 신발 공장 준공식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강원도당 위원회 책임비수 백성국 동지, 더인민위원회 위원장 주문진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공장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는 준공사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미래의 상표를 단 우리 공장은 모든 생산 공정들이 현대적이고 한 해에 학생 구두와 운동신을 수십만 컬레나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 조반에 맞게 당에서 배려진 설비들을 능숙히 다룰 수 있도록 공장에서는 기술자, 기능공 양성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선진과학기술을 지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일터의 주인, 공장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생산 건물과 설비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며 학생들에게 안겨줄 맵시 있고 질 좋은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해서 학생 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을 철저히 집행해 나갈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자강도 고풍군에서 청년동맹 일꾼으로 사업하고 있는 한 처녀가 부모 없는 아이들을 맡아 돌보고 있는 소행은 지금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취재한 소식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9살부터 13명의 부모 없는 아이들을 맡아 돌봐온 23살의 초녀 어머니 함수영 동무를 김은철 기자가 취재한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자는 자강도 소재지로부터 300여리 떨어진 고풍군에서 군 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으로 사업하고 있는 함수영 동무를 취재했습니다. 이곳 군 청년동맹 일꾼은 그가 사년단 시절에 국가적인 경축 행사에도 참가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서 김일성 선인용예상을 수여받은 고풍군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살 나던 해인 2020년에 부모 잃은 11살 난 총각이와 8살 난 처녀를 데려오고 그 후에도 11명의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기자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 취재하는 과정에 함수영 동무가 안고 있는 남다른 고통과 고민,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함수영 동무의 어머니는 그가 처음 아이들을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다른 처녀들이 아이들을 키웠다니까 너도 해보자는 건데 심사숙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함수영 동무는 나도 아이들을 꽤 키워내겠는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그런데 그 애를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의 품속에서 김일성 선인용예상 수상자로 군 청년동맹 일꾼으로 자라난 내가 부모 없는 아이들을 외면한다면 일생 자책과 괴로움에 못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고통, 그 괴로움을 달래려고 아이들을 데려왔지만 밥이나 해주고 옷이나 해입힌다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큰 고민거리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없이 집을 뛰쳐나가고 속도 주지 않은 아이들로 해서 남몰래 후회도 했고 고민도 하며 찬바람 부는 고풍군의 령길에 많은 눈물을 뿌렸습니다. 기자는 아이들이 처녀 어머니에게 매달려 찍은 사진을 보면서 그 모든 고민과 괴로움을 이겨내며 아이들에게 기울인 사랑과 정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함수영 동무는 힘들 때마다 주저앉을세라 다심한 정을 기울여준 군당연의 일꾼들과 마을 사람들, 조직과 동무들이 눈물나게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흐르는 덕과 정을 뜨겁게 느꼈고 사회와 집단이 이바지하는 삶이 가장 값높은 삶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취재 과정의 기자는 처녀의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함수영 동무는 돌봐온 13명 아이들 중 3명이 벌써 군대에 나갔는데 고민과 괴로움으로 넘나들던 그 령길에서 아이들을 바래올 때처럼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때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를 어머니라고 불러주며 군사복무를 잘한다는 소식을 보내올 때마다 붐없는 아이들 때문에 아버지 원수님께서 걱정하시지 않게 나라의 대들보로 키웠다는 생각으로 행복감에 휩싸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녀 어머니의 고통과 고민, 기쁨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그것은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지 않으면 고민하고 지어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사회 인간들의 무한한 인정의 세계, 남을 위해 바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특이한 정신세계입니다. 세상의 처녀 어머니라는 말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처녀가 붐없는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것을 가장 큰 기쁨, 행복으로, 그를 외면함을 가장 큰 고통, 괴로움으로 여기는 이런 소행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녀 어머니 함수영 동무는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훌륭한 어머니들과 자리를 나란히 하며 그는 언제나 보답의 길에서 영원한 당의 딸, 효녀가 되겠다고 마음속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나라 수백만 청년들 중 한 명인 함수영 동무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운명의 명줄로 안고 사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이런 새 세대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는 사회주의 대가종의 더 아름다워질 내일을 다시금 소중히 안아보게 됩니다. 레바논 애국영양 조직인 히즈볼라흐가 1일 나라의 남부지역 상공에서 이스라엘 무인기를 격추했습니다. 이날 히즈볼라흐는 성명을 발표해서 주민들과 마을들을 공습한 이스라엘 무인기를 면밀히 추적 감시하다가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아크론에서 2일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1명이 죽고 26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총과 수십 개의 탄피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올해 들어와 현재까지 4명 이상이 죽거나 부상당한 대규모 총격 사건이 18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단에서 무장 분쟁으로 어린이들의 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5월 31일 유엔 아동기금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끊임없는 무장 분쟁에 시달리는 수단에서 어린이 영양실조 문제가 긴급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중부 다르푸르주에서 5살 미만 어린이들의 15.6%가 급성 영양실조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북부 다르푸르주의 한 피난민 수용소에서는 그러한 어린이 수가 약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4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분쟁으로 인해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디아에서 극심한 열파로 최근 며칠 동안에 50여 명이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고 약 200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은 비하르주로서 25명의 사망자가 기록됐다는 데 대해서 5월 31일 정부가 밝혔습니다. 나라의 동부와 중부, 북부를 휩쓸고 있는 열파에 의해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50도씨 이상으로 올랐으며 이것은 전국적인 평균 기온에 비해서 8 내지 10도씨 더 높은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후가로 세계적인 장미 생산량이 급속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장미의 나라로 알려진 불가리아에서 올해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장미 생산이 큰 장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스타라 산줄기의 남쪽 기슭에는 장미 계곡으로 불리우는 유명한 장미 산지가 있는데 그 면적은 3,600헥타르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만도 한 해에 세계적인 장미 기름량의 3분의 2가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 이 지역에서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종전보다 거의 한 달이나 앞서 수확 계절이 시작되었고 여기에 폭우까지 겹치면서 장미 수확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장미 수확에 제일 적합한 온도는 22 내지 23도씨인데 올해에는 장미 수확 계절에 기온이 30도씨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해서 세계적인 장미 생산량이 급속히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제품의 질도 매우 낮아졌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실험을 통해서 도마도가 장내 세균을 죽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인체 내에서만 서식하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 체내에 퍼지면서 장티부스를 일으키는 장티부스균을 주목하고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한 연구사는 이번 연구의 주요 목적은 도마도와 도마도즙이 장티부스균과 같은 장내 세균을 죽일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정말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작용을 하는가를 밝혀내는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험실에서 배양한 장티부스균을 신선한 도마도즙에 접촉시켰더니 24시간 안에 죽었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도마도의 게놈을 분석하는 과정에 장티부스균의 증식을 옥죄하고 즉 장티부스 치료에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항생제인 시플로폴록사신의 내성을 가진 장티부스 균까지도 죽이는 2개의 항균 펩티드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최근 아침 최저기온 변화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최근 열흘간의 전국 평균 아침 최저기온은 5월 30일을 제외하고는 평년 정도거나 평년보다 조금 낮은 상태가 지속됐는데 특히 6월 2일과 3일에는 평년보다 2.1도 낮았습니다. 지역별로 평년과 비해볼 때 중부 내륙 지역의 평균 최저기온이 그중 낮았는데 이렇게 중부 내륙 지역의 최저기온이 평년보다 더 낮은 곳은 일반적으로 내륙 지역의 대기 습도가 바닷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고 또 바람의 용량도 약하게 받는 것과 관련됩니다. 앞으로 6월 상순까지 일평균 기온은 평년 정도로 예견되기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로서 어제와 같았습니다. 오늘 밤에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과 라선시에서 습한 바다 공기 용량으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습한 바다 공기 용량으로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과 라선시에서 오전까지 흐렸다가 오후에 주로 개인 후 밤에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과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2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평산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흐렸다가 오후에 주로 개인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불겠는데 조선 동해에서는 바람이 점차 세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고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조선 서해에서는 약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7일부터 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일이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함경북도와 라손시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남북도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8일과 9일에는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8일에 서해안을 위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서녁비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일에는 북부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와 서녁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 정도거나 평년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